네, 시장에 대한 통찰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시간 기다립니다. 뉴욕 증시는 무섭게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미국 장을 보면서 저는 대단한 장이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 근래 특징은 하루는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권, 하루는 미국 자체의 영향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같은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시장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중국이 0%대 성장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잘 견디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 시장은 사실 큰 재료가 필요하다는 제가 얘기 말씀드렸는데 사실 큰 재료는 없죠. 큰 재료는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들어지는 게 결국은 미 정부나 연준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오지 않는 큰 재료는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시장이 고점에서 상당한 싸움을 벌이고 있고 미국 시장만 보면은 지금 전 세계는 화랑을 타야 정상이죠. 근데 미국만 화랑을 타고 있고 글로벌 시장들은 사실 그렇게 화랑은 타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 시장은 대체적으로 좋은 상황이죠. 하지만 시장을 이끌 만한 재료는 사실 부재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강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장이 계속 연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3일 전 고점은 돌파가 되지 못했어요. 3일 전에 십자가 생겼죠. 아랫꼬리가 좀 긴 십자가 생겼었고 그 자리는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여전히 싸움을 걸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신규의 재료가 나와야 돼요. 지표 얼마 전에 고용 지표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용 지표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표나 실적 이런 거로밖에 지금 견딜 수 없는 시장인데 그 타임이 지나갔을 때가 문제죠. 그 타임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강 상태가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결국 기업들의 실적의 문제가 지나가면서 주가는 흘러내릴 수도 있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잘 버티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이걸 100% 신뢰하기는 좀 이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아시겠지만 지금 경기 부양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200조 정도, 우리나라 하나로 200조 정도 경기 부양을 한 건 사실이죠. 하자마자 벌어진 일이 하나가 있어요. 어저께 속보에서 나왔죠.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5.4%로 뛰었죠. 급등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돈을 푸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미국이 돈을 풀면서 인플레이션이 2% 이상 오르면 우리는 더 이상 경기 부양 안 할 거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또 2%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더 풀 거야. 했던 게 연준이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금 5.4%가 됐어요. 이 상태에 돈을 더 풀 수 있겠냐.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에 딜레마가 있죠. 어떤 딜레마가 있죠. 돈을 안 풀면 그동안 멈춰 있었던 경기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지금 사면초가 진퇴양난 쪽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이라면 돈을 풀어야죠. 차라리 풀고 조절하는 게 낫습니다. 안 풀고 인플레이션 막겠다고 버티다가는 상당한 위험을 당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조선 같은 경우 그렇죠. 아시겠지만 저가 수주로 중국이 싹쓸이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물동량이 한국으로 왔죠.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돈을 푸는 게 맞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돈을 푸는 속도, 그다음에 얼마나 양질의 돈을 풀어주느냐, 뭐 국소적으로 돈을 풀어주는 이런 게 아니라 금리 인하가 해서 전면적으로 좀 풀어준다든가 이런 식이 되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영향권으로 들어오느냐 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아마 그런 얘기를 했죠. 만약에 현재 상태상으로 차트상으로 보면은 돈을 많이 풀었을 경우에 정말 많이 갈 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근데 미국 시장은 더 가야 되는데 미국 시장은 꼭지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좀 빠지고 어느 조정이 되면서 이 유동성이 시장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려요. 물론 시장에서 디커플링 해가지고 미국 시장 빠지고 아시아 시장만 올라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 그럴 일은 거의 없을 확률이 높다고 보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올까? 물론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미국만 가고 다른 나라 못 가고. 근데 그거는 경우가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유동성을 어떻게 풀어줄지를 이제 시장의 관심사가 돼가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다만 지금 아시겠지만 후베이성에서 오늘도 100명 넘게 죽었죠. 또 거의 3,000명 이상 또 확진자가 나오고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돈 버는 게 이득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생각해봐야 되겠죠.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 부분이 있을 것에 대한 대비는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인데요.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 매수세가 2달 연속 매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작년 12월 1일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체킹을 누적으로 봤더니요. 1조 4천억 정도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아마 그 얘기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이 들어올 때 나간 금액이 있는데 그 나간 금액만큼 들어오는 게 진짜일 거다. 절반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는데 그 금액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외국인 별로 들어온 게 아닌 거예요.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올라왔죠. 쭉쭉쭉 뻗어 올라왔어요. 쭉쭉 뻗어 올라왔지만 진실된 외국인의 자금이 다 들어온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달 연속 들어온 거를 보지 말고 금액을 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질적 금액이 5조가 나온 거 절반 이상은 들어와야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그 돈 털 수 있거든요. 선물로 다 털어낼 수 있어요. 물론 시가총액 전체로 보면 외국인이 많이 비중시했지만 주식시장은 그들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단기성 자금 들어와서 그 자금이 시장을 끌어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세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여전히 추가적 더 들어와야 될 금액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갭은 4개가 나왔다는 거 꼭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시장의 반등 추세를 이어가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움직임이 지수상으로는 나타나고 있고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기관의 매수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이 온기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오늘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실적 발표 예고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봤을 때 실적 위주로 또 종목들 정리해가는 작업도 오늘도 필요해 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은 시간 MTN과 함께 신중한 전략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